깊이 있는 종목 상담 토마토 진단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증권통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겠죠?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종목 진단 맛집 진단쇼의 김미나입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점심시간인데 점심 메뉴는 정하셨나요? 지금 점심시간이라서 시장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장에서 지수가 너무 많이 빠져서 물론 내 배도 배지만 지금 내 계좌 상태도 시장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점심시간은 지나가고 있으니까요. 제가 저녁 메뉴는 좀 먼저 추천을 해드릴까 하는데요. 여러분들 저녁 메뉴로 오늘은 고기 구워 드시는 거 어떨까요? 원래 저기압일 때는 고기압으로 가야 한다고 오늘 시장 분위기를 보니까 좀 저기압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좀 농담을 먼저 던져봤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찾아주신 분들 제가 출석 체크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네, 대한도굴협회님 안녕하세요. 네, 자주 뵙고 싶네요. 자주 이미도 많이 보고 있지만 앞으로도 꾸준히 잘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블루실장님 걸스데이 미나라고 불러주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마그마님 안녕하세요. 윤수장 월천님도 오셨고요. 또 준호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셨네요. 진정주리님, 미나앵커님 안녕하세요. 네, 자엘님, 김치말이국수 드신다고요? 네, 저도 국수 진짜 좋아하는데 김치말이국수는 또 참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저녁에 고기를 소 먹기는 힘들 것 같고 닭은 가능할 듯. 네, 고기 중에서 좀 그래도 건강한 고기가 닭고기라고 하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치킨을 그러면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오늘 세곰 쥐마을님은 안 오셨나요? 제가 어제 그 요플레 말을 듣고 실제로 요플레를 먹었는데 네, 오늘도 좀 먹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제 좀 시장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 시장은 아직도 좀 불안합니다. 이렇게 악재만 남아있고 뭐 호재는 찾아왔다가 바로 증발해버리는 그런 시장인 것 같아가지고 좀 마음이 항상 무거운 상태로 이렇게 지속이 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도 역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만 더 확산이 되면서 뭐 국제 유가도 $100 이하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탄력을 많이 받았었던 정유주들, 또 신재생 에너지, 조선업종이 좀 약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오늘 시장 속에서 좀 많은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있어서 막막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원래 이 주가라는 게, 주식이라는 게 전략 싸움이기도 하지만 멘탈 싸움 또 그리고 심리전이기도 하니까요. 조급함은 잠시 옆으로 이렇게 치워주시고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어떤 전략을 펼치면 좋을지 함께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최병훈 전문가와 강재현 운용력과 함께합니다. 네, 먼저 유튜브 댓글 참여 방법부터 설명을 해드리자면 유튜브 댓글로는 종목명,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을 고민과 함께 남겨주시면 되고요. 또 전화 문의도 가능합니다. 밑에 하단에 있는 번호로 전화 통화 연결하셔서 또 고민 상담하실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 찾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이 최병훈 전문가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네, 어제 시장이 좀 잠깐 반등 움직임 나타냈어가지고 좀 한숨을 돌리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오늘 또 급락을 하고 있어서 좀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특히 이 국제 유가 관련해서 이 WTI 가격이 $100 이하로 좀 내려왔다고 하는데 이게 참 기뻐해야 할지 아니면 슬퍼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눈물은 계속 줄줄 흐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신재생 에너지, 조선업종 그리고 정유주들이 타격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이런 섹터들에서 어떤 전략을 취해보는 게 가장 괜찮을까요? 네, 먼저 이제 주식시장은 이제 같은 변수를 가지고 어떨 때는 악재로 작용하고 어떨 때는 호재로 작용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을 처음 하고 오래 경험이 없는 분들은 같은 내용인데 왜 그럴까 이런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특히 요즘 유가가 이제 $70 내외 있다 $100대로 오면서
유가 오면서 원자재 가격도 급등하고 그래서 오히려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가장 크게 우려되고 장기간 우려돼서 주식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유가가 올라가 가지고 물가를 올리니까 주식이 빠졌는데 지금 오히려 유가가 내리고 원자재가 급락하고 있으면 오히려 그게 호재해야 되는데 오히려 시장이 악재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그래서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잘 하려면 경제학 원론, 그 다음에 심리학 개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재무제표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 재무제표도 모르고 심리학도 안 해봤고 경제원론도 전혀 경제학의 어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고 이런 것까지 전혀 모르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변수에 대해서 분석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자, 재무제표를 모르면 그러면 그 기업에 대한 실적을 예측이 안 됩니다. 근데 실적 예측이 안 되고 어떤 산업의 변화 예측이 안 되는데 내가 주식을 맞추려고 그러는 거죠. 그것은 가격을 보고 분위기를 보고 눈치를 보면서 감으로 우리가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거죠. 그래서 10년 동안 주식을 해봤자 돈 번 사람 거의 없다고 그러죠. 잠깐은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어떨 때 호재와 악재와 작용되니까 이런 공부를 계속 하면서도 기본적인 공부하고 그 다음에 시향도 보면서 움직이는 사람의 심리가 어떻게 움직이는까지 알아야만 그때가 이제 주식을 투자를 하는 거죠. 그걸 모르고 하는 것은 그냥 도박적인 마인드로 주식하는 거다. 이렇게 인식하고 요즘 같은 장에서 공부를 아주 많이 잘할 수 있는 그런 장입니다. 주식이 안 좋을 때 나의 심리도 컨트롤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죠. 그죠? 지금 오늘 시장에서 이렇게 보면 자, 전체 시가총액 100등, 코스피, 코스닥 다 포함해서요. 어떤 악재가 나오면 SKT 블록딜 때문에 하니까 어제는 10%가 올랐다가 오늘 마이너스 13% 빠집니다. 자, 그리고 경기 관련된 종목들, 특히 친환경 하나솔루션, 친환경 관련된 종목, 조선주가 유가가 올라가면 수혜라 그래서 그리고 수주도 그동안 해놓고 조선주 급락하고 있죠. 7%. 요즘은 왜 이 정도의 이슈로 유가 하라고 오히려 유가가 하라고 하면 인플레이션이 잡힐 수도 있으니까 좋을 수도 있는데 빠지면 그냥 7%, 10%, 5% 이상 급 대형주가 초대형주가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호가 공백이 좀 있는 상태에서 심리가 아주 불안하다는 거죠. 불안하기 때문에 일단 때리고 보는 거예요. 개인도 기관도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보시면 고려한 원자재 플랜트 회사 이런 건 다 같이 빠져. 특히 또 삼성물산까지 빠지죠. 그런 건 종합무역상사죠. 자, 그러면 종합무역상사는 유가가 $100 원자재가 높을 때는 그걸로 계산해서 수수료를 금액으로 해서 수수료를 받는데 이제 그 금액이 내려가면 단가가 내려가든지 이렇게 하면 수수료 적게 받는 거죠. 퍼센트 마진이 적어지고. 그건 같이 또 격탄을 맞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투자자들이 그럼 이 주식시장 단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속 물길은 알 수 있다. 사람 마음속 알기 힘들다 그러죠. 사람이 투자자가 사람이잖아요. 투자자들이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 인상했을 때는 오히려 은행주 같은 게 올라갔었어요. 그죠? 안 빠졌어요. 근데 최근 6월 달부터는 은행주까지 공격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은행주들은 결국은 경기와 동행하는 거예요. 경기가 침체가 되면 은행주는 부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급락을 같이 해주는 거 오늘. 자, 오늘 보면 전부 다 경기 민감, 경기가 침체됐을 때 실적이 안 좋아지는 종목들은 다 빠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아주 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시장에서. 자, 오늘 올라간 주식들 그동안 많이 빠진 것도 있죠. 카카오뱅크 하이버뿐만 이런 것도 있고, 카카오페이라든지, 기술주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디지털 시장 환경에서 잠깐 옛날보다 실적이 낮아지면 그래도 꾸준히 다른 경기 민감주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주식도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시가총액에서 높은 종목도 예를 들어서 LG엔솔은 에너지솔루션은 호재가 있었지만 그 정도 호재는 큰 것도 아니지만요.
수십 조에서 1조 수주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도 낙폭과대 인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양극재나 음극재나 뭐 이렇게 좋은 주식들은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같이 많이 빠졌지만 특히 카카오도 같이 올라가고요. 그 얘기는 시장이 조금 바뀌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제 경기 침체가 좀 장기화된다면 당연히 경기 관련된 침체 관련된 비해주인 원자재나 석유나 이런 관련된 종목들은 경기 민감률 추세 하락이 기정사실입니다. 명약 가나죠. 불보듯 뻔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가가 100달러 이하 가고 원자재 급락하고 있어도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경기 침체라는 시그널이 완전히 있는 게 아니고요. 우려를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래서 한 몇 개월 정도까지는 뭐 어떤 경기 관련된 종목들도 경기 침체 관련 피해주들도 등락을 좀 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변곡점이 맞이할 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어떤 휴전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변곡점이 확실하게 상승 모멘텀이 됩니다. 아직은 그 휴전도 하려면 아마 한 3개월 정도 저는 걸릴 걸로 보기 때문에 올해 한 4분기 정도부터는 확실하게 이제 공급 차질도 완화가 될 걸로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원자재나 이런 것도 안정적으로 더 추세 하락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뭐 단기적으로는 등락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서 시장을 좀 전체적으로 어떤 모멘텀이 생기는지를 좀 쳐다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현재는 좀 긍정적으로 바닥권에 거의 왔다는 인식을 좀 하고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결국은 오늘 이제 카카오도 잘 올라가고 2차전지 같은 이런 것도 지난 이번 주 월요일까지 투매가 다 나왔기 때문에 마지막 성장의 보류인 2차전지까지 투매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하락에 대한 우려보다는 상승에 대한 전환에 대한 생각을 갖고 시장을 접근하면서 좋은 종목을 찾아내는 게 아주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은 그래도 바닥권에 진입을 한 것 같다. 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뭐 경기 침체 우려감이 퍼지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올해 4분기부터는 그래도 조금씩 완화되는 흐름이 나타내지 않을까. 네, 이 부분 체크 포인트로 두시고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가는지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뭐 여러 가지 발표 지표들도 있죠. FOMC 의사록도 발표가 되고 또 이에 따라서 어떻게 좀 금리 인상이나 연준의 정책이 이루어질지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까요. 이런 국제적인 이슈들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투자 전략에도 좀 반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경기 침체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워낙 많은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있어서 지금 고민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바로 진단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종목은 파마리서치가 되겠는데요. 바른생활님이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진입가는 75,100원이고 보유 비중은 15%라고 하는데요. 최근 시장에서 이렇게 제약바이오주들이 그래도 나름 견조한 모습을 나타내면서 선방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우선 이 바른생활님은 피부과에 가서 조사를 해보셨다고 하네요. 네, 리쥬란 플러스 출시로 시술 횟수도 늘어난다고 들었는데 주가가 자꾸 거꾸로 가서 고민이 된다고 하십니다. 손절 후에 다른 곳으로 가야 할지 고민이 된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이 파마 리서치 같은 기업은 이 바이오 기업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여기 말씀해주신 것처럼 리쥬란이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리쥬란을 향한 수요도 좀 탄탄한 것 같아서 주가가 오르겠거니 하고 진입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이 75,000원 부근에서 진입을 하셨으면 나름 최근에 좀 들어가신 것 같고 바닥을 다지다가 이제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계셨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바닥을 다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급락을 해서 손절할지 좀 고민이신 것 같아요. 네, 전문가님 이거 손절하고 다른 종목을 눈여겨보는 게 더 괜찮을까요? 네, 지금은 이제 보유를 먼저 의견을 드리겠고요. 헬스케어 쪽은 뭐 그나마 실적도 괜찮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먼저 알아보고 펀더멘털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헬스케어 업종 이 회사는 의료기기 쪽이 한 절반 정도 되고요. 매출액에 의약품이 한 30% 가까이 되고요. 나머지는 뭐 화장품 기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전체적으로 컨센서스를 보면 이익이 잘 늘고 있습니다. 과거 19년도는 200억, 190억, 그 다음에 20년도 334억 영업이익, 작년도는 525억 많이 늘었죠.
이익의 성장이 아주 크고요. 매출도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는 예상이 20% 매출 성장인데 이익도 24% 성장 예상되고 내년도 10% 두 자릿대 성장하죠. 그죠? 그럼 이쪽은 성장 꾸준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올해 기준으로 내년 기준으로 보더라도 올해 내년에 뭐 6, 700억 정도 된다면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6,775억입니다. 그럼 10배 정도밖에 안 되죠. 영업이익에. 그래서 이 종목은 기본적으로 뭐 15배, 17배는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적정 주가는 지금보다도 한 20, 30% 정도 현재는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게 2, 30, 한 평균 단가를 보면 한 85,000원 정도에서 88,000원 정도는 목표가로 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8만 원대로. 그래서 지금은 보시면 주가가 2월, 4월부터 급락했잖아요. 실적도 좋고 해서 급락했으면 이제는 어디에서 바닥인지 봐야 되는데 보시면 기술적으로 99,900원에서 파동상을 보면 거의 세 번째이기 때문에 하락이 마무리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6만 원 초반은. 6만 원 초반은 영업의 10배도 안 됐는데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다른 경기 민간 이런 거 다른 종목보다 안정적으로 실적을 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 시간이 가면 분위기가 좋아지면 시장 분위기 쉽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7만 5천 원 100원에 사서 지금 한 10% 정도 손해인데 요즘 아무거나 사도 일주일 만에 10% 거의 다 내려갔습니다. 내 거나 남 거나 비슷해요. 그죠? 그러면 남들 거도 내려가 내 거도 내려갔어요. 그러면 내가 내 거도 같이 다른 걸 갈아타고 싶어 손절을 10% 정도 해서 그러면 또 그거가 또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남들하고 내 건 뭐 어떤 게 좋은지 봐야 되죠. 그러면 이거 내 건 좋은데 시장 때문에 같이 빠졌는데요. 그럼 갖고 있어야 되죠. 내 건 나쁘고 남들 좋으면 그걸로 같이 빠지고 그걸로 갈아타면 되지만 지금은 갈아탈 때가 아니라 오히려 매수할 때입니다. 자, 그래서 주봉상도 보시면 마찬가지고요. 반등 9점, 지지선까지 다 내려왔기 때문에 장기 지지선, 추가 하락보다는 상승 여력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7만 5천원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다. 보시면 7만 5천원이 거의 기본적으로 목표가예요. 보시면 그죠? 여기 저 지지선 붕괴하고 내려왔으니까 올라가면 여기잖아요. 7만 5천. 다시 이렇게 갈 걸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보시면 7만 5천 100원에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손절선에서 주로 사는 거예요. 투자자들 대다 초보자들. 그래서 나는 내려왔을 때 여기 바닥에서 내려와서 사면 전 고점에서 산 게 아니라 많이 빠졌네. 이것만 단순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차트를 좀 배우셔서 지금 정도 사야 되는 거죠. 7만 5천이 아니라 7만 5천 그냥 깨졌잖아요. 여기서. 깨지기 때문에 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파동도 보고 공부를 하시면 시간은 물론 걸립니다. 지금 만약에 반등장이 8월부터 9월까지 계속 온다 하더라도 본전까지는 가겠지만 수익이 나려면 이제 전체적으로 수급이 좋아야 되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빨리빨리 이제 회복이 잘 안 됩니다. 심리가. 그래서 시간이 걸린다 생각하시고 6개월 목표가 7만 5천 원 정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수익이 나오고 근데 중장기적으로 원전은 기본적으로 한 뭐 9만 원대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보유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바른생활님 갖고 계신 이 파마 리서치 관련해서 전략을 좀 세워주셨는데요. 우선 지금은 보유하라고 하시네요. 보유하시고 7만 5천 원까지는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겠다. 하지만 여기서 추가 수익을 노리려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잘 이렇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투자 전략을 조금 더 단단하게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파마 리서치 통해서 더 괜찮은 수익률 챙겨가시기를 제가 여기서 기원하고 있을게요. 네, 그리고 세곰주말님 찾아와 주셨네요. 네, 어제 제가
네, 잠시 오디오가 고르지 못했던 부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신나게 말하고 있었는데, 네, 지금 욕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많이 사고 있었는데요. 아닙니다. 저는 욕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욕해서 마이크 차단 아닙니다. 네, 그러면 바로 빠르게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원 미디어고요. 어쩌라고 내 맘이지 님이 보내주신 종목이네요. 네, 진입가는 14,500원이고요. 보유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5% 이렇게 적은 보유 비중을 갖고 있는데 아머드사우루스 시즌2가 내일 나온다고 하는데 주가는 이미 반영된 걸까요? 네, 이 부분이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네, 지금 차트 보시면 굉장히 오랫동안 횡보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아머드사우루스라는 게 어린이 드라마로 왓챠에서 흥행을 했다고 하네요. 어린이들한테 되게 인기가 많은 것 같아서 주가가 좀 이렇게 반등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진입하신 것 같은데 전문가님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횡보를 했는데 앞으로 뭐 수익률이 날 수 있을지 그리고 지금 이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된 건지 궁금하다고 하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요즘 이제 확실하게 매출이 크게 나오는 신작 아니고는 주가 반응이 별로 없어요. 올라가도 크게 못 올라오거든요. 그만큼 심리가 불안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다 뭐 사로 살 수 있는 여력도 없고 그래서 한 뭐 며칠 동안 올라가면 매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먼저 사신 가격보다는 지금 2,500원 내려와 있는데 매도 가격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안에 14,500원 정도까지 가면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뭐 게임도 이렇게 사우루스 뭐 이런 거 있지만 원래 이 회사는 닌텐도 관련된 기계나 소프트웨어 뭐 이렇게 가지고 유통을 하고요. 그래서 뭐 특별하게 뭐 카드가 여러 가지 관련된 것도 뭐 카드 경관도 하고 하지만 기존에 보시면 영업이익률이 늘 2%, 5% 이런 식으로 영업이익률이 5% 이하에 주로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뭔가 특별한 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한 100억 내외를 주로 벌거든요. 100억 내외를 이제 버는데 그것을 뭐 유통, 닌텐도 관리 이런 게 해서 하기 때문에 크게 좋아질 일이 크지 않지 않나. 그러면 굳이 테마도 크게 작용이 안 됩니다. 매출액도 보시면 뭐 올해도 1% 늘고요. 내년에 8% 뭐 거의 잘 그러죠. 그래서 이런 것은 모멘텀이 강하게 작용되지 않아요. 그죠? 보시면 과거에 작년에 모멘텀 있을 때 4월달 이렇게 5만 원대가 또 쫙 빠지잖아요. 그럼 이게 다시 낙폭과대 올라간다는 것은 보장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과거에도 마찬가지 주가가 올라가면 늘 한계가 여기에 15,000원 내외였거든요. 그럼 이것을 다시 강력히 과거에부터 올라간다면 여기 물렸던 투자자 매물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가더라도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1차 목표가는 14,500원 드리겠고요. 그다음 2차 목표가는 기본적으로 15,000원 정도, 16,000원 뭐 이렇게 만약 이번에 이슈가 좀 괜찮은 인기가 있다면 오를 때 꼭 팔아서 앞으로 이런 쪽으로 가지 않는 게 좋다. 엔터주나 여러 가지 가면 큰 게 뭔가 한 방 있는 거 그걸 노리고 가야 되는 거죠. 한 방이라는 것은 어떤 모멘텀이 실적에 대한 큰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는 게 더 현명한 투자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14,500원의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대원미디어 관련해서 이렇게 투자 의견을 좀 주셨는데요. 우선 주가 앞으로의 방향성을 그렇게 높게 보지는 않으시네요. 그래서 지금 진입을 하셨던 14,500원 부근에서 차라리 매도를 하시고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보시는 것도 좀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들고 가고 싶으시다면 15,000원 부근까지는 노려볼 수 있겠다. 네, 이런 의견 주셨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또 이제
전략 세우셔가지고 네, 수익 많이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댓글창이 난리네요. 네, 요플레 장애 좋아요. 블루 실장님. 네, 제가 지금 요플레 이야기만 오늘 한 3번째 하는 것 같은데 세곰지말님 부르고 욕한 게 아니라 네, 요플레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네, YG 플러스고요. 블루 실장님의 종목이네요. 네, 4,508원에 진입을 하셨고 보유 비중도 30%가량 들고 계시는데 블루 실장님 기분 좋으실 것 같은데요. 나름 저가에 진입을 하셔가지고 지금 18% 넘게 급등하고 있어서 지금 충분히 수익 실현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조금 더 기다려볼까요? 아니면 지금 여기서 이제 좀 빠져나올까요? 현재 보유 전략 드리겠고요. 추가 상승 여력이 크니까 가져가시는데, 지금 YG 프로세서 수익 중인데 30% 비중을 샀어요. 어느 정도 바닥에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샀다는 거죠. 이렇게 주식을 잘하는지 안 하는지를 그냥 단순히 비중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잘 못하신 분들은 여기저기 조금씩 5%, 10%, 15% 이렇게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또 팔아먹고 또 손절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주식은 주식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이든지 어떤지 확실하면 그 잘하고 확실한 거 있으면 그걸 많이 사야 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 기본적인 투자에 돈 버는 비법인데 요것도 조금 사고 5%, 10% 그러면 다 세월만 가고 초보자라는 거죠. 자, 확신이 없으니까. 보시면 이분은 30% 샀는데 쌀 때 잘 샀어요. 이익이 남겨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블랙핑크가 이제 완전체가 컴백하니까 그것은 뭐 미리 예상이 되는 거죠. 미리 뭐 어느 정도 컴백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럼 폭락했을 때 사주는 거 정확하게 어제 사신 것 같아요. 오늘은 뭐 4,585원부터 시작했으니까. 어제 딱 사는 기술적으로도 정확히 샀고 그 다음에 이슈 나올 것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걸 미리 이슈가 예상돼 있으면 차트의 모양이 갖춰졌을 때 그냥 다 질러도 100% 질러도 리스크는 거의 없어요. 손절만 딱 정해놓으면. 그러니까 잘 하시는 분이죠. 제가 굳이 뭐 리딩 안 해드려도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일단은 오늘 정도가 지금 이제 오늘 이제 5,800원 정도가 단기적인 저항성의 목표가예요. 그런데 좀 길게 보시면 그 전부터 YG엔트랑 이제 YG 플러스 같이 이렇게 YG 플러스는 뭐 블랙핑크 하면 뭐 원방 유통하고 그다음에 플랫폼도 같이 운영해주고 뭐 의상부터 다 이런 거 챙겨주는 회사인데 그렇게 수익은 크게 나오진 않아요. 그래도 기술적으로 보면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 보더라도 완전체가 나와서 하면 수익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5,800원의 목표까지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보고 한 6,700원 정도까지는 봐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소형주들은 기본적으로 소형주가 모멘텀 있고 하면 50%는 올라갑니다. 저가 대비 평균적이에요. 그럼 4,200원에서 4,260원이 최근 저가니까 50% 올라가면 2,200원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4,200원, 6,400원이잖아요. 아주 단순합니다, 투자는. 그러니까 6,500원 내외까지 간다는 얘기죠. 못 가도. 그래서 추가 하락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6,500원까지 기다려 6,700원 목표가 드리고 1차 목표가 오늘 왔으니까 5,800원. 팔고 싶을 때는 5,800원 내외에서 다시 내려라 반등하면 팔아주면 되고요. 기다리면 6,500원까지, 6,700원까지 목표가 2차까지 보유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루 실장님 어떠신가요? 지금 기분이 더 좋아졌을 것 같은데 지금 어깨가 여기까지 올라가시진 않으셨나요? 거의 최바닥에서 이렇게 매수를 하셔가지고 오늘 18% 거의 20% 가까이 급등을 해서 안 그래도 기분이 좋으실 것 같은데 앞으로 향후 전망까지 괜찮네요. 네, 오늘은 소고기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에 꼭 소고기 드시면서 이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고 또 이런 기회가 쉽게 찾아오는 기회 아니니까 2차 목표가까지 잘 들고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최병우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좀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병훈 전문가님과 여기까지 진단을 해봤는데요. 그래도 마지막 종목이 YG 플러스 상당히 강한 이 수익률을 챙겨준 종목이라서 그 기운을 좀 모두 얻어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제가 오늘 또 시장 전체는 이렇게 좀 파란불을 켜내고 있지만 이 시장 속에서 좀 빨간불 기원을 하려고 이렇게 장대 양봉 옷을 입고 왔습니다. 저를 통해서도 좀 기운을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제 두 번째 전문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강재현 운용력과 함께 진단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운용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재훈입니다. 네, 오늘 시장이 파란불 켜내서 기분이 그렇게 막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해보고 싶은 이야기는 좀 시장이 이렇게 좀 좋지 않은 가운데 이번에는 좀 네이버와 카카오 이런 인터넷 플랫폼줄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뭐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뭐 미국에서 나스닥 중심의 반등 움직임이 나타나서 우리 증시도 영향을 받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향후 주가 전망 좀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을까요? 우선은 시장에서 어제 빅테크 중심으로 미증시가 반등을 했고 최근 들어서 국내 증시도 많이 빠진 상태에서 최근 뭐 인터넷 플랫폼 같은 경우가 저점을 깨지 않은 상태로 올라왔다. 그리고 나서 오늘도 강세를 좀 보여준다는데 다들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뭐 네이버 같은 경우도 고가 대비해서 한 50% 정도 빠져 있는 그런 상태인데 다만 이제 지금 현재의 낙폭과대주들 반등이 앞으로도 상승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선은 이제 인터넷 플랫폼 같은 경우가 하락이 강하게 나왔었던 주 배경 자체가 성장이란 부분이 약해졌고요. 그리고 실적이라는 기대치 역시도 좀 약화되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밸류 부담과 더불어서 실적 성장이란 부분이 더뎌진다는 부분이 결국 주가의 하락, 주 배경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반등을 한다 했을 때 실적 성장을 다시금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고밸류에 따른 밸류 부담 자체가 어느 정도 해소해줘야 되는 그런 과정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현재는 그 부분을 크게는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우선은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의 영역이다. 이 정도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일단은 낙폭과대에 따른 좀 저가 매수세에 유입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광고 매출도 좀 엮여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체크 포인트를 두시고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이 성장주를 향한 환경이 그렇게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금리 인상도 있고 경기 침체 우려감도 있기 때문에 호재보다는 악재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 시장 속에서 언제 좀 반등 움직임이 나타나게 될지 조금 더 함께 기다려 보시는 것을 추천해 주셨네요. 네, 그러면 이제 뭐 강재훈 운용력과 함께 진단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시청자와 함께 전화 연결 통화 해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SK이노베이션이 이렇게 한국 요새 빠지는 것 같네요. SK이노베이션이요. 네. 네, 매수가랑 보유 비중 그리고 어떤 고민 들고 오셨을까요? 20만 지금 9,000원에 10%예요. 20만 9천 원에 10%. 네. 아, 네, 그렇군요. 이번에 뭐 원유 관련해서 상당히 좀 그래도 탄력을 많이 받았던 종목인데 최근에는 좀 급락하고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 걱정 저희가 조금 덜어드릴 수 있도록 강재혁 운용력과 함께 진단해 볼게요. 네. 네, 운용형님 이번에 SK이노베이션 들고 오셨는데요. 뭐 정유 관련한 소식도 있고 2차전지 관련한 그런 소식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떤 전략 들고 가는 게 더 좋을까요? 지금 이제 유가가 하락을 했다. 그 부분이 이제 오늘 정유주들 이쪽에 대한 하락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다 되고 있고요. 그 외적으로 앞전에 2차 전지가 하락한 부분도 SK이노베이션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한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이제 유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떨어진 부분이 인플레이션 완화 쪽으로 해석을 하느냐 또는 경기 침체로 해석하느냐 사실 그 부분인데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기 침체가 온다는 부분을 실질적으로 뭐 미국의 실업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좋아졌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높게 형성된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소비의 위축으로 갈 것이고 그게 결국 경기 침체로 간다. 그렇다면은 반대로 이제 유가가 하락을 하고 인플레이션이 정점이 찍힌다 했을 때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켜 주는 것이 원래 정상적인 흐름이다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장이 워낙에 투자 심리에 약하다 보니까 조금만 좀 안 좋다가 되는 부분이 주가의 급락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유가를 보더라도 유가가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120불이라는 자리대까지 갔다가 다시금 이제 유가 선물 같은 경우는 100불 이하로 내려오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안정적인 구간인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봤을 때는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다만 이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가 앞전에 이제 유가가 올라갈 때, 그러니까 이제 정제 마진이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2차 전지 내에서 상대적인 강세를 강하게 보였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근데 그 부분이 시장에서 한번 이제 2차 전지 한번 하락하고 정유주도 하락하고 이거를 같이 받아버리니까 단기 급락이 상당히 크게 떨어진 그런 모습이 돼버렸는데 지금 현재 위치대에서 추가적인 단기 하락이 더 나올 것이냐 이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는 이제 바닥다지기가 들어갈 수 있는 가격대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은데 우선은 이제 추가적으로 더 약세를 띈다 할 경우는 17만 원 자리대 조금 아래까지는 나올 수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 자리대에서는 추가적인 하락이 더 세게 나온다 해봐야 사실 뭐 3에서 5% 정도 그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겨우 이제 시장이 중요한데 시장에서 이제 반등이 나온다 이렇게 될 경우는 마찬가지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될 겁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올 때는 1차적으로는 이제 20만 원 전후라는 자리대가 앞전에 지켜냈던 가격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는 한 번은 정말 받는다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럼 나중에 이 자리대 올라타서 지지를 받아준다 이렇게 될 경우는 다시 한번 앞전에 움직였었던 22만 원은 중요 가격대가 다시 한번 정한 인식한다 됩니다. 그래서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신 21만 원 자리대는 조금 시간 투자를 하시면서 기다리시면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격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러고 나서 시장의 여건이 좀 좋아진다 되면은 다시 한번 22만 원을 최소 건드리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추가적인 하락이 좀 더 나올 수 있다가 되더라도 앞전 같은 급락은 단기적으로 많이 나왔다는 점에서 오히려 지금은 좀 기다리셔가지고 반등을 기다리시는 그런 보유의 형태로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지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아무래도 뭐 국제 유가가 $100 아래까지 내려갔다 그래서 정유주들 많은 타격받고 있다 이런 소식 때문에 더 걱정이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기다리시면 앞으로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이 분명히 나온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서 더 많은 수익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움 많이 되셨을까요? 여보세요? 한 10%만 더 좀 사면 괜찮겠어요? 네. 지금 이 구간에서 10% 정도 추가 매수하는 게 더 나을지 고민 중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운용령님. 네, 추가 매수를 하시면은 전략을 조금 수정을 하시는 게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7만 원 자리대 조금 아래짜리 그 정도에서 이제 추가 매수를 하신다 정도 그렇게 하시면은 추가를 매수하셔서 단가 자체가 그러면은 조금 많이 떨어지실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는 19만 5천에서 20만 사이 그 가격대가 수익 전환이 되는 가격이니까 그 가격대에서는 비중을 추가하신 부분을 덜어내시고 그리고 가신 쪽으로 가시면 되겠죠. 네, 추가 매수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 가격 단가가 조금 내려가니까 수익 창출 구간을 19만 5천 원에서 20만 원 정도로 잡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고맙습니다. 수고 네. 많았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기를 여기서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좀 댓글을 볼게요. 오랜만에 댓글을 확인해 봤는데, 나비님, 고춧가루 색일 수도 있다고요? 실제로 보면 고춧가루 색은 아닌데 예쁜 빨강색입니다. 하지만 고춧가루도 항상 필요한 존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춧가루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메이크업도 좀 숙취 메이크업이네. 요즘에 유행하는 메이크업입니다. 숙취 메이크업. 요즘 MZ 사이에서 유행한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온몸으로 상승 기원, 장대 양봉은 아니고 짧은 양봉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여기서는 좀 짧아 보일 수 있을지라도 제가 일어서면 아주
아주 긴 장대 양봉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앉아있지만 장대 양봉이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네, 내일은 좀 시장이 상승할 수 있도록 제가 여기서 좀 기원을 하고 있을 테니까요. 내일도 좀 오셔서 기운을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제가 최대한 빨간색 의상을 골라서 입고 올 테니까요. 네,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종목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쩔쩔매님이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진입가는 35,500원이고 그리고 보유 비중은 10%라고 하시는데요. 이게 언제 진입을 하신 걸까요? 만약에 올해 4월 달 부근에 이렇게 진입을 하신 거면 수익 실현 구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쭉쭉 오름세를 나타냈었는데 그런데 만약에 뭐 이번에 최근에 진입을 하신 거면 진입을 하시자마자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어서 여기서 지금 어쩔 줄 몰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5,500원 구간에서 지금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좀 손실을 줄이고 수익률로 좀 전환을 시킬 수 있을지 고민이신 것 같은데 운용형님, 이 한국가스공사 어떻게 할까요? 이번에 유가 영향 받은 것 같은데 좀 전망을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최근 들어서 이제 유가가 빠진 것도 있고, 그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굉장히 높게 올라왔다가 한 절반 정도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한국가스공사는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뭐 유가가 올라가던 가스 가격이 올라가던 거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은 자회사들이 이제 호주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여러 가지 자회사들이 이제 원자재, 원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출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모멘텀을 받는다가 되는 케이스인데 현재는 유가 자체가 전년 대비했을 때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자회사들의 실적은 괜찮다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요즘 시장의 성향 자체가 조금 안 좋은 게 나타난다 하면은 워낙에 크게 급락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영향이 오늘도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국가스공사는 차트적인 부분에서 보게 되면은 34,500원에서 35,000원 사이 이 가격이 중요한 가격으로서 계속해서 앞전에 돌파와 지지를 받던 그런 가격대인데 지금 현재는 이 가격대에서 박스권으로 움직인다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박스권에서의 움직임이 나타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오늘 들어가셨다로 보이고 있는데 네,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 되면은 하락폭의 이제 일부 반등 정도가 우선은 단기적으로는 가능하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온다 했을 때는 1차적으로 짧게 봤을 때는 37,000원짜리 전후를 짧게 보시면 가능하고 조금 반등폭을 좀 더 기대를 한다면은 39,000원 전후 이 라인대까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4,500원이랑 가격대 전후 이 가격대를 살짝 깨는 건 괜찮은데 33,500원이랑 가격대를 깨서는 안 된다 정도를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33,500원짜리 정도는 마지노선을 설정 좀 하시고요. 그리고 반등이 나올 때는 짧게 보실 때는 37,000원, 조금 더 나왔을 때는 39,000원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39,000원대까지 이렇게 가격을 목표가를 제시해 주셨는데요. 이 한국가스공사 최근에 에너지 관련해서 수혜를 입은 종목인 것 같기도 하고 가스 관련해서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간의 이런 이슈 영향도 받잖아요. 네, 그래서 진입을 하셨는데 이번에 좀 내림세가 나타나서 많이 걱정하셨던 것 같은데요. 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하셔가지고 그래도 앞으로의 전망 그렇게 나쁘지는 않으니까요. 네, 수익률에도 좀 반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포트폴리오를 오히려 재정비해서 더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좀 요즘에 유가 관련해서도 오늘 폭락하고 있다. 그리고 시티그룹 쪽에서도 유가가 60달러 선까지 내려갈 수 있다. 이런 우려감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소식 때문에 괜히 마음만 더 불안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거는 일각에서 제기된 그런 의견일 뿐이고 또 다른 쪽에서는 60달러 선까지 내려가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거라고 얘기하는 그런 보도 내용도 있었고 전망도 있으니까요. 양쪽 의견을 좀 잘 듣고 중심을 잘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또 이렇게 반등 움직임 나타날 구간은 언제든 있을 테니까요. 너무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좀 차분한 마음으로 함께 진단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별별님이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셀트리온이고요. 15만 5천 원에 진입을 하셨고 20% 보유 비중 들고 계시네요. 네, 셀트리온 어떻게 보면 좀 아픈 손가락 같은 종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셀트리온 예전에 되게 잘 나갔었는데 뭐 급락을 했다가 그래도 우리 별별님께서는 버티고 계시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네, 믿고 있으니 가고 있네요. 목표가는 22만 원이라고 하시는데 현재도 쭉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어서 20만 원 부근까지 갈 수 있을지 네,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아 보이는데 운용용님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최근 들어서 세트리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시장 대비해서 강세가 두드러진다 됩니다. 여러 가지 배경이 있겠지만, 우선은 이제 물가란 부분하고도 연결을 시킨다고 되면은, 이제 신약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격이 비싸죠. 그에 반해서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는 약가 자체가 낮기 때문에 이 역시도 시장에서는 오히려 물가를 낮추는 데는 긍정적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트리온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이제 한편 방어주, 그리고 이제 유가라든지 경기 침체와 상관이 없는 필수 소비재, 이렇게도 연결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가 최근 들어서 좀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준다. 이렇게 되는데, 매수하신 가격이 굉장히 좀 좋은 가격에 매수를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제 반등이 나오고 강세에 뜨는데, 세트리온이 그렇다고 해서 예전만큼의 밸류 평가를 받기에는 시장 상황이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트리온 같은 경우 현재 가장 중요한 가격이 19만 원에서 19만 5천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대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중요한 가격대로 인식이 됐던 그런 자리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22만 원 자리 때까지는 뭐 못 간다는 부분은 아니지만 거기까지 가려면은 넘어야 될 산이 좀 더 많은 케이스, 이렇게 생각 좀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갖고 있는 비중이 한 20% 정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19만에서 19만 5천 사이, 요 사이에서는 비중을 좀 덜어내시면서 가신 쪽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시청자분께서 목표로 하신 가격대가 22만 원 정도를 말씀하셨는데 그 가격대까지 나머지 끌고 가면 가능하다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셀트리온 관련해서 진입을 정말 잘 하셨네요. 좀 괜찮은 가격에 진입을 하셔서 지금 쭉쭉쭉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도 나쁘지 않습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으니까 셀트리온 잘 이렇게 케어하셔가지고 더 키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픈 손가락일진 모르겠지만 이제 예쁜 손가락으로 탈바꿈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셀트리온 이렇게 제약바이오주들 최근 시장에서 선방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뭐 인플레이션에 좀 영향을 덜 받는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경기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좀 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한 메리트를 갖고 있어서 요즘에 그래도 이 시장 속에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셀트리온 관련해서 의견을 주셨는데 셀트리온을 비롯해서 뭐 셀트리온 삼형제에도 관심 갖고 계신 분들도 투자 이렇게 의견을 좀 반영해 보셔가지고 이 종목과 앞으로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는 이 한진칼 관련해서 네, 좀 문의를 드려볼 텐데 일단 이 한진칼이 지금 급락을 하고 있거든요. 파란불 켜내면서 좀 길게 음봉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때 매수를 해도 좋을지 이 부분을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운용용님 지금 한진칼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한진칼이 흐름상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이는 쪽이는데, 최근 들어서 시장 대비 강세도 두더지 나타난 그런 케이스였고요. 다만 이제 오늘 시장에서는 이제 유가 하락이라는 부분이 다른 저가 항공이라든지 그 외점 쪽에서 움직임이 나온다는데, 반대로 한진칼 같은 경우는 이제 차익 실현이 좀 세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거래량이 조금 실리면서 내려오는 모습이라서 매수를 한다고 하면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단기적으로 볼 때 최근 들어서 이제 58,000원에서 65,000원 근처까지 갔었는데 이 가격대가 안 깨지는 게 사실 좋습니다. 근데 이 가격대를 현재는 깨놓은 상태라서 이 가격대를 올라탄다가 될 경우는 이제 하단 자리 58,500원에서 살 수가 있는데 올라타지 못한다가 되면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에서는 좀 더 하단 자리대에서의 지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매수하신다가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진칼의 현재 흐름을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쪽이긴 한데 타이밍상에서가 좀 그래도 며칠은 더 지켜보고 움직이신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우선은 조금 더 기다려 보셨다가 매수하는 걸 추천해 주셨는데 운윤영님 여기 시청자분께서 유상증자 부분도 좀 궁금하다고 하시거든요. 한진칼과 유상증자는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그 한진칼이 유상증자가 지금 뭐 시자분께서 물어보셔서 지금 저도 좀 찾아보고 있는데 유상증자 부분이 아니라 그 진해연에 대해서 대한항공이 이제 지분을 취득한다 이 부분이 있었고 유상증자 쪽은 현재는 최근 들어서 나왔던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잘 모르겠네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한진칼 관련해서 우선 유상증자 부분은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만약에 지금 진입을 하고 싶으시다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기다려 보신 이후에 들어가시는 걸 추천해 주셨으니까요. 네, 한진칼 조금 더 기다려 보셨다가 매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강재현 운용령님과는 여기까지 좀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운용령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좀 진단쇼를 해봤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 좀 많은 도움을 챙겨가셨으면 좋겠는데 다른 분들의 종목 상담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꿀팁도 얻어갈 수 있고 앞으로의 뭐 업황 분위기 그리고 어떤 전략을 취하는 게 좋을까 이런 인사이트도 얻어볼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진단쇼에서 많은 팁들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서 항상 밝은 기운 드릴 수 있도록 여기 자리 지키고 있을 테니까요. 맛있는 점심 드시면서 저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즘 시장 분위기가 워낙에 좀 줄줄 흐르는 분위기라서 좀 마음도 침체가 되어 있는 것 같고 울적하기도 하고 또 마음도 조급해질 것 같은데 이게 원래 예수금이 있으면 괜히 뭔가 다른 종목 찾아서 투자해보고 싶고 그렇잖아요. 하지만 조급하게 움직이지 마시고 진단쇼에서 우리 전문가님들과 함께 이런 종목 진단 그리고 고민 상담 해보시면서 더 현명한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장도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요. 내일 점심시간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고요.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내일도 함께해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